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교육비를 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해주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 가격, 주민세 인상 등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법안 내용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언호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조부모가 손주에게 돈을 주려면 얼마나 세금 내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액수에 따라 다른데요. 이게 원래 세법이란 건 조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증여할 경우에 세금 내는 과정을 보면 소득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증여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각종 공제를 빼서 예. 과표를 구하고 이제 과표의 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금을 산출하는 건데요. 그건 소득세 비슷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공제가 얼마 받느냐, 또 세율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요. 예. 공제 같은 경우 보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예, 증여를 할 때. 6억 예. 정도는 배우자에게 물려줘도 예. 예. 세금 예, 매기지 그리고, 않는다. 네, 예. 되고 그리고 이거는 10년마다 이렇게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 10년이 지나면 또 6억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좀 유리하게 돼 있죠. 돈 있는 분들한테.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마다 또 한 번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또 할 수 있고. 예, 한 30년이면 1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고요. 세율을 보면 과표 1억 이하일 때는 10%, 1억에서 5억은 20%, 5억에서 10억은 30, 10억에서 30억은 40, 30억은 초과하면 50% 이렇게 세율이 적용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부모하고 손주 사이 아니겠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한번 건너뛰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세율을 똑같이 하면 세금을 한 번 덜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부모가 중간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부모, 부모, 손주 하면 10%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조부모로 가면 바로 건너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세금을 한 번 안 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0% 할증이 됩니다. 이 그만큼 얘기는 또 할증이 되는군요. 예, 예.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10% 세율이 13%가 되고 20%가 26%가 되겠죠. 할증이니까. 네, 30에서 3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나온 얘기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행 법에 따라서도 예. 이렇게 건너뛰면 절세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돈 많은 분들한테는 예. 그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예. 그러면요, 지금 1억 원을 좀 놓고 따져보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조부모가 손주에게 1억 원을 줄 경우를 따지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되는 건가요? 네, 1억 원인 경우에는 이제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 복잡한 거 빼고 1억 원이면 성인 자녀인 경우는 5천만 원 공제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5천만 원 공제되고 건너뛰기 때문에 세율이 10%가 아니라 13%겠죠? 네. 네, 그래서 5천만 원에 이제 과표가 5천이니까 5천만 원에 13%를 곱하면 650만 원 정도를 현행법에 따르면 예.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650만 원 정도. 네. 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또 네, 늘어나겠네요. 예. 그러면요, 이번에 교육비 명목으로 1억 원까지예요. 네, 1억 원까지. 그러니까 6천만 원, 8천만 원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네. 면세해 주겠다는 법안,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네. 자, 요거 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1억 원 법에는 1억 원 공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밑에는 다 공제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육비와 상관없이 성인 자녀만 얘기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예. 성인 자녀일 때 5천만 원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 얘기로는 교육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5천만 원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육비라는 게 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네, 교육비가 여러 가지인데 사교육비는 해당이 안 되고 사교육비는 안 되고 예, 공교육비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까지는 거의 교육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공제해 주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교육비라는 꼬리표가 달려온 걸 가져오면 5천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게 뭐냐 그러면 4년 안에 그게 교육비로 제출됐다는 게 증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학비를 냈다 이런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4년까지 1억 원을 써야 된다? 아니죠.
4년까지 내가 그러니까 정회를 할 때 교육비 명목으로 정의한다는 그 꼬리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4년 안에 자기가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1,000만 원을 교육비로 줬다. 네. 손주에게. 예. 그러면 뭐 1,000만 원짜리 꼬리표가 붙었다 그러면 4년 안에 1,000만 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 받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1억 원까지 쓸 수 있는 공교육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꽤 많겠죠. 왜냐 그러면 지금 부유층들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교육비 합쳐서 5천만 원까지 이제 공제를 받는 건데 뭐 대학 학비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그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다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0만 원, 내년 2,000만 원 그거 이렇게 하면 4년 안에 4천만 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4천만 원이 다 공제가 되는 겁니다. 꼬리표가 공교육비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면 증거를 제출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뭐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도 되는 거고 유학 자금도 될 거고. 네네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로스쿨 같은 것도 될 거고. 예. 그러면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삼촌 큰 돈을 내줄 수 있는 할머니 이 부분 할아버지. 좀 상당히 조금 이거 우리도 짚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OECD 평균을 보면 회원국들의 노인 빈곤율이 13.5%거든요. 여기서 이제 빈곤율이라고 그러면 빈곤층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빈곤층이라고 그러면 소득이 중간층 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중간층 소득이 연봉으로 한 2,4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절반이 안 되니까 연소득이 1,200이 안 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는 노인분들 절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선진국은 지금 13.5%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빈부차가 심하죠. 그래서 사실상 노인 사이의 빈부 격차가 OECD 중에서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빈곤한 노인분도 많지만 부유층 노인들도 꽤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좀 뭐 연령별로 좀 따져보면 연령별 빈부 격차 이런 것도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상위 20%가 하위 20% 좀 배율을 보면요. 30대는 4.9배입니다. 근데 40대는 6.7배인데 60대 이상은 10.5배거든요. 이럴 정도로 이제 노인층 사이의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번 대책은 이제 이렇게 노인층 중에서 부유층들의 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뭐 소장님 세간에 떠도는 말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 조건 3가지 있다. 할아버지 경제력. 그 첫 번째가 할아버지 경제력인데 바로 뭐 이 법안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요. 이 법안 발의한 사람이 여당 의원이잖아요. 새누리당 유성걸 의원인데 그 배경을 보면 노인 세대 자산 중에 일부를 손자 세대별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키면 서민 가계 부담이 줄고 또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 발의한 분들을 보면 좀 그래서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아하죠. 이분들이 뭐 문외한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결정적인 문제가 일본을 지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습니까? 지금 그 일본이 증여세에 대해서 조금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일본 그대로 따라가면 이제 완전히 지금 이상한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 보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일본에서 조성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연령대별 자산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얼마냐, 자산에서 부채 뺀 순자산이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러면 통계청 자료를 보면 30대,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전세 같은 경우도 그 순자산이잖아요. 부채는 아니니까. 저기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60대 이상은 3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노인분들도 힘들죠. 그런데 일본은 전혀 달라요. 일본은 어떠냐 그러면 지금 30대 같은 경우 순자산이 없고 마이너스 3,500입니다. 우리 돈으로. 30대가. 그다음에 40대는 뭐냐 플러스 1,000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50대가 1억 3천입니다. 순자산이. 확 늘어나네요. 60대는 뭐냐면 2억 4천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 그러면 노인분들 잘 사는 거예요, 실제로.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정해 좀 많이 해달라. 지금 뭐 30대, 40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해 좀 해달라. 이렇게 노인분들은 당연히 요구할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구조가 다르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이제 정해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 그러면 노인분들이 저렇게 힘들고 상황이 극소수 이제 부유층들만 혜택이 있는 건데 지금 부의 대물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과 한국은 너무나 상황이 다른데 예. 연령대별 선정선이 다른데 지금 부의 대물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 한다 하니까 예. 이건 정말 지금 여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잘못을 정말 하는 거네. 엉뚱한데 헛다리 잡은 거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싶은 거죠. 네. 홍원호 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